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또 월요일 아침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하는 습관이 있는데 뭔데요? 그 한 주간의 날씨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비 오는구나, 우산 챙겨야지. 이날은 좀 춥겠구나 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하면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니 10년 동안 그러고 보니까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 장우산. 그렇죠, 맞아요. 네. 아, 그랬구나. 그 날씨는 그래서 이렇게 한 주를 대비할 수 있는데 네. 우리는 또 시장 참가자다 보니까 시장도 이렇게 일주일을 좀 이렇게 예고를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좀 그런 괜한 바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뭐 수요일경에 지수 하락, 목요일에 지수 반등 이런 좀 식으로 대비하고 좋잖아요. 조금 나오면 마음 편하게 휴가도 좀 갔다 올 수도 있고. 예. 아, 그러네요. 뭔가 뚜렷한 대비책을 세우는 게 하나의 뭐 한 주간의 기둥, 지표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게 시장이 대하기 어려운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네. 시장을 바라보는 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시간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의 대비책 생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상승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또 하락할 때는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또 이 시장을 이겨내는 게 또 시장 참가자로서의 같은 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도 갖가지 전략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뉴스 7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미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 PMI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미국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의 자본 이득세 인상과 또 코로나19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9년여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개선에 대한 계획과 또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구리 가격을 재차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4주 연속 상승하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2,979선까지 오르면서 2009년 10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2일과 23일 진행된 SK IE 테크놀로지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 최소 1,4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쟁률을 뛰어넘은 것으로 구체적인 수요 예측 결과는 오늘 공시될 예정입니다. 역시 갖가지 거시 경제적 뉴스들도 들려오고 있고 네. 어쨌거나 시장을 위로 끌어올릴 만한 뉴스들은 매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조금 있으면 할 출근 전 코너 준비하면서요. 예. 기업 뉴스를 정말 많이 보고 왔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위쪽으로 열려있는 소식들이 더 많아서 정말 이번 주도 역시 분위기 좋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되네요. 깨알 같은 출근 전 홍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투자 뉴스 전해주시죠. 네, 이어지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시죠. 삼성 이 유산 분배 방식 이번 주 발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이 어떻게 분배될지 이번 주에 밝혀질 예정인데요. 업계에서는 삼성 일가의 기업 지배력을 잃지 않기 위해 유산을 법정 비율대로 분할하기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핵심 유산을 몰아주게 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김기남 부회장 삼성전자 만주 추가 매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을 총괄하는 김기남 DS 부분 대표이사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 만주를 83,800원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김 부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추가 매수는 2019년 5월 이후 2년 만입니다. 네이버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한 스톡옵션 비용이 증가한 영향으로 관련 비용만 1분기에 5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투자 뉴스 7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전략과 또 주요 이슈가 될 만한 소식들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들도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는 김기남 DS 부분 대표이사 부회장이 삼성전자 만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단가는 83,800원. 그래서 83층에 슈퍼 입주민이 들어왔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감도 다시 한번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비록 10%, 연봉의 10%만 샀다고 하니까 제 연봉을 생각했을 때 10%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렇죠. 저는 이분 이상이니까. 만주니까 어마어마하겠네 생각했는데 이분 연봉의 10%였더라고요. 10%. 그래도 어쨌거나 8억 원어치를 스매스했고 역시 하반기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딴에는 83층 되게 높은데 여전히 더 갈 것이다 라는 사인들을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하나의 이슈가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배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가족 안에서는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분배 방식이 그러니까 어떤 실적 발표일은 피하겠지라는 예상을 해본다면 한 26일에서 28일 사이에는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시나리오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배력을 조금 더 탄탄히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좀 몰아주고 나머지 주식이나 부동산을 이제 동생들에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뭐 이것도 누가 알겠어요. 다만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갖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특히 뭐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까지 시장에서 좀 회자가 많이 될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수년 동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제 정말 확정이 돼가는 이슈가 됐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한 가지 코스피와 비교한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화면통에서 띄워주시면 파란 선이 삼성전자고요. 노란 선이 코스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6개월 혹은 1년 수익률로 따지면 지금 코스피와 삼성전자 수익률이 딱 만나거든요. 그런데 올해 첫 번째 거래일에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셨다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와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그리고 이게 0% 선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첫 번째 거래일에 샀다면 딱 0%. 마음고생만 하고. 근데 새롭게 시작하는 네. 구간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장에서 삼성전자가 올라준다면 연수익률이 플러스로 올라가는 거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정말 좀 씁쓸하기도 한 게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에 그 밖에 2차 전지라던가 해운이라던가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날아갔죠. 그러니까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회비용이라는 걸 또 한번 떠올릴 것 같은데요. 이번 이슈로 295만의 이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 예. 힘을 낼 만한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해운주 쪽인데요. 올해 흐름 참 좋았었는데 이 컨테이너 운임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15개 항로 운임을 지수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잠시 쉬는 듯 했다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선 같은 경우는 1년 새 1,608달러에서 4,967달러까지 운임이 올라왔고 유럽 노선 같은 경우도 6배 정도 가격이 뛰어 있는 상황이죠. 이 컨테이너선뿐만이 아닙니다. 벌크선 운임 지수도 급등하는 소식이 들려왔죠. 1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물동량 증가, 결국 경제 회복,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를 고스란히 해운사가 가져가고 있다라는 소식 등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운주에 대한 기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H&M이나 혹은 펜오션과 같은 이 해운사들이 시간 외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소식 이후에 과연 오늘장 어떻게 해운사들의 주가가 반응을 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운임 지수가 아까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막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네. 항상 한 이쯤에서 고점이에요라고 얘기했는데 더 더 날아가고. 가고 여기는 좀 가격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얘기하면 또 더 가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물론 이거는 저희가 2주 전에 개편했지만 네.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한 이때 때쯤에 항상 다 아이고 고점 부담이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 계속 슬슬 올라가니까 펜오션 팔아야 된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맞아요. 나왔었는데 또 가고 또 가니까 정말 경기가 좋아지나 보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이런 운임지수 상승 추이가 올해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좀 해운주 특히 H&M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네이버와 관련해서도 주말 사이에 여러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실적이니까 실적 얘기부터 해보면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못해서 그런다기
된다기보다 광고나 커머스 같은 주요 사업은 계속 호조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 그 개발자 연봉 최소 6천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안에 있는 직원들도 달라야 되니까 스톡 옵션을 줬는데 이게 1분기에만 500억 원으로 관련 비용이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때문에 실적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은 나오는데 다만 다음 그 실적표를 보시면 네. 1분기에는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주춤할 수 있어요. 4분기에 잘 나온 것도 있었고. 일회성 비용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후부터 다시 한번 회복을 한다는 거죠. 일회성 비용이 다시 조금씩 줄어들고 사업성이 좋아진다 보면 역시 뭐 네이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또 한 가지 이슈 가운데서 네. 이거는 한 언론 매체를 통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네이버가 어떤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에도 진출한다라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네.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항해서 네이버 측에서도 어떤 교통 분야 그리고 어떤 개인 킥보드랄지 자전거랄지 뭐 아니면 같이 뭐 공유 자동차랄지 네. 이쪽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더 넓혀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래서 투자 뉴스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실적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면 네. 깜짝 놀라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저희 시간 통해서 체크를 하신다면 예. 그러진 않으시겠죠. 참 저희가 친하지 않게 자기 자랑을 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별 전략을 네. 세워야겠죠.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야 이거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딱 그 0% 기로에 갈려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좀 힘이 빠질 것인가. 뉴스가 나와서 힘이 빠지나 아니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이제 90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에서 거의 다 얘기를 해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앞에서 표 보여드린 것처럼 연수익률로 봤을 때 지금 딱 0%니까 이제 위냐 아래냐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어떤 유산 배분과 관련해서도 발표가 나올 것 같고 하다 보면 당연히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까지 좀 관심은 많이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가 전망이나 시나리오별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뭐 투자 수익률이 0%지만 이제 9만 원대 다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저희 조카가 이제 또 9만 원에 이제 세뱃돈으로 이제 주식을 샀었는데 아이고. 이제 반드시 이제 좀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주사 역할보다는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으로 이제 간접 지배하는 형태로 지금 이제 지분 구조가 나눠져 있는데 고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는 뭐 삼성생명을 필두로 삼성전자를 조금 이제 지배하였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물산을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최고의 기업이다 보니까 작년도 이제 주가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 상속세만 해도 거의 10조가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상속세 때문에 이제 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초의가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 뭐 주식계에서도 증권가에서도 이제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크게 이제 두 가지 안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물산 등 이제 메인 지분을 넘겨주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로 제가 이제 요 시나리오를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삼성물산의 지분을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을 넘겨줌으로써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이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그런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저는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속세가 10조가 넘다 보니까 시나리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처럼
것으로 이제 만약에 할 경우에 2조에서 3조 정도로 이제 7조 원 가량의 상속세가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심 추이에 따라서 주가 변동률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두 번째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라면 지금의 어떤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구조와 크게 달라지진 않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간접 지배력이 조금 더 이제 공고해지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뭐 지분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간접 지배 형태를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 삼성생명 전체 다 뭐 지분 상속 구조 이슈도 있겠지만 워낙 뭐 본 기업들의 이제 지분 가치 또한 이제 뭐 사업들이 너무 잘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보통 일반적으로 상속이 마무리된 순간부터 주가가 눌려왔던 부분이 터진다 이런 정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번 전체적으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세 개 다 긍정적인 이런 주가가 이제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들으셨죠? 삼촌이 증권사 팀장인데도 90층의 조카가 사는 세상입니다. 삼성전자 그만큼 좀 투자가 사실 까다로웠었던 게 올해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까지 어떤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 있을 때마다 관심 받는 종목들이고 주가 상승을 예상한다고 했으니까요. 위쪽으로 기대감 가지고 또 뉴스들 저희가 아침마다 팔로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해운주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좋다, 너무 높다, 이제 조심하자라는 얘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 바로미터가 되는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좋을 수밖에 없고 올해 전망 자체가 좋더라고요. 좀 어떻게 투자 의견 가지고 계세요?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인데요. 정말 저도 이제 HMM 샀다가 이제 7,000원에 샀다가 저는 이제 9,000원에 팔게 되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웃으면서 팔았는데 이거를 놓쳤다 지금 이제 너무 후회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매번 이제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신호탄이 되어서 해운 지수가 이제 굉장히 매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해운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계속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상하이 운임지수, 벌크선 운임지수 두 개 다 이제 항상 최고치를 이제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분기까지는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또 이제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MM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운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HMM은 사실 1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워낙 예상을 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컨센서스를 이미 많이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즉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된 경우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페노션이나 뭐 KSS 해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게 생각보다 실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이제 기회비용보다는 조금 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고요. 이제 HMM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선을 주로 하는데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유가가 오르는 것을 정확히 반영해서 이제 조금 더 영업이익이 많이 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대한해운이나 페노션 같은 벌크선 오늘 LNG 관련주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자. 다만 이제 HMM은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으니 HMM을 제외한 나머지 주는 보수적으로 HMM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의견을 봐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장 이후에 시간의 거래를 통해서도 이제 HMM 쪽으로 아무래도 시선이 더 집중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부담이 똑같이 있다면 실적 전망이 더 긍정적인 기업을 한번 노려보자. HMM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이외 종목들은 약간 조심할 필요도 있어 보이겠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해운주 이렇게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만스픽은 탄소 중립 시대에 원전 의존도 확대 불가 P라고 이제 물음표까지 잡아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와 어떤 투자 포인트 갖고 계세요? 이제 좀 있으면 오늘 이제 주말에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에어컨을 저도 처음으로 틀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에어컨에 더워서 이제 에어컨을 틀게 되었는데 에어컨 소비량이 늘어나는 여름 시점과 관련해서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원전 관련주들보다는 이제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전기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게 됐는데요. 이 전기를 만들 때 당연히 이제 뭐 석탄이 있을 수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지금 정부의 기조는 처음에 정권을 잡을 때부터 탈원전 기조였습니다. 즉 원전에 대한 이제 의존도를 많이 줄이고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늘린다. 이런 이제 관점이었었는데 사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정말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미래 산업을 위해서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많이 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요게 이제 생각보다 효율이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효율이 예를 들어 이제 태양광 발전을 이제 메인으로 했는데 해가 많이 안 나고 이제 흐리게 되면은 이제 생각보다 전기량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기 수급이 딸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안정적으로 전기 수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관련 원전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뜨고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뒤에 원전 관련주 탑3를 또 꼽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좀 저희가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죠. 두산중공업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원전 관련주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진입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군 또한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먼저 두산중공업 설명드리면 당연히 이제 국내 탑티어 원자력 발전소고 글로벌적으로도 탑티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실 이제 두산중공업 빼고서는 뭐 원전 관련해서는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지배구조 개편도 굉장히 마무리된 시점에서 뭐 목표가 한 2만 원 정도는 제가 충분히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은 이제 원자력 발전 안전 관리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 이제 SD 바이오 센서라고 최근에 이제 진단 키트가 굉장히 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하고 싶었어요. 이게 좀 애매해지는 게 네. 지난 금요일장에서 급등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원자력 관련해서 급등한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에 투자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겹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호재거리가 많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한 9,000원 내외의 주가가 형성돼 있는데 한 12,000원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뒤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두산중공업은 차트 그림 자체가 좀 완만한 그림이라 현재 네. 구간에서도 매수하라면 충분히 매수하겠는데 오르비텍은 금요일장에서 한번 이렇게 튀었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구간쯤에서 그러니까 조정을 받은 이후에 사야 됩니까? 안 그러면 현 구간 때도 충분히 괜찮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뭐 빌 게이츠가 이제 좀 화두를 내기했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오히려 이제 뭐 그린 뉴딜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두산중공업은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오르비텍은 이제 주봉상 신고가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라는 건 즉 만약에 섹터 자체가 좋으면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일단 12,000원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예, 자신감이 엿보이는 투자 전략입니다. 오르비텍까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보성 파워텍도 짚어주시죠. 네, 여기는 소형주인데요. 이제 원자력 철골 기자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한국전력을 통해서 이제 간접하고 있는데 보성 파워텍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비텍과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고가가 형성되다 보면은 당연히 윗매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갈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목표가는 4,000원 좀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원전 관련주와 관련해서 3개 종목을 찝어줬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목표 주가까지 딱딱 설정이 돼 있으니까요. 이 세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